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참고해보시면서 투자의 가이드라인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와 홍주만 FA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외 증시 주요 이슈부터 먼저 점검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만 FA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또 오늘도 유럽 증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유럽 증시 최근에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유로스톡스 50 차트만 보시더라도 최근에 좋은 상승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일에는 포르투갈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푸어스에서 5년 반 만에 포르투갈의 신용 등급을 정크 등급에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호재 등으로 전반적인 유럽의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다만 지금 영국 증시는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영국 증시는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시사로 인해 하락을 하며 영국 FTSE 100 지수가 4월 말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거기에 파운드화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영국 증시를 압박하여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18일에는 좀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로 반등을 했는데요. 현재 유럽 증시의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홀로 흔들리고 있는 영국 증시의 변수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쪽 이슈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FA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뉴욕 3대 지수가 어제 또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또 심지어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다우지수 먼저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 보시면은 꾸준한 최근 지난주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6거래일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지금 22,370.8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역시 2,506.65포인트로 전일 대비 0.11% 상승한 수치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과 그 동맹국을 위협하면은 북한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세게 또 워딩을 날렸는데 이제 시장이 약간 면역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보다 시장이 FOMC 내일 우리가 발표가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있죠. 이 발표에 좀 더 주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북한 리스크보다는 내일까지 FOMC 회의 결과를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시면 역시 전일 대비 0.1% 상승했죠. 6,461.32포인트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전기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제프리 쪽에서 하락 의견을 낸 뒤에 2.6%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는 지금 통신이 2.3% 정도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금융, 소재, 기술 쪽이 좀 오르는 반면에 부동산과 유틸 헬스케어 쪽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시장 분위기 그리고 마감 현황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함께 비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왕응용화학과 애플 그리고 오량액, BOE와 BH 그리고 홈디포까지 함께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모두 다 수익권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아 FA의 패시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할게요. EM과 중신증권 그리고 타이거이백과 VNQ, 스타벅스, 넷플릭스 그리고 XT까지 함께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다 모두 다 지금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입니다. 수익률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포트폴리오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내 종목을 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주만 FA께서는 대놓고 국내 종목을 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부터요. 예. 네? 저는 일단은 해외 투자라고도 하는데 사실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또 해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 포트폴리오도 좀 가져가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져가고 그나마 소심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로 중심 구성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죠. 네. 대형 우량주 위주로.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전쟁만 안 일어나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으로 좀 봐도 2020년 이전까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고요. 네. 앞에 이분이 네. 대놓고 코스닥 담고 또 코스닥 담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변론을 좀 해주세요. 네. 네, 김민아 FA야 약간 외국 사람 스타일 같아가지고 국내 주식을 해외처럼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첫 방에도 말씀드렸죠.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다 사겠다. 좋은 종목 있으면 그냥 사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액티브 포트폴리오인데 포트 분산 및 다변화 차원에서
나중에는 뭐 일본도 사고 유럽도 사고 뭐 동남아도 사고 수익 날 만한 종목이 있으면 다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인 BH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플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넓게 보면은 해외 투자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저의 좀 큰 빅피처입니다. 듣고 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이제 두 분 다 모두 다 이제 해외 투자까지 이제 국내를 포함해서 넓은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도 포트폴리오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홍준만 F의 액티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오량액과 BH 5%씩 추가 매수하면서 현금 비중은 0%입니다. 추매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량액부터 좀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주 여기 하락할 다들 걱정하실 때 오히려 5% 추매했었죠. 현재 비중 25%로 가장 큰 종목인데 추매 이후에 주가가 잘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5일선이 61선, 장기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오는 골든크로스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56위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지금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점인 57위안, 58위안 여기를 뚫고 올라갈지를 좀 봐야 합니다. 오량액 포트에 편입하고서 한 3번째 전고점 돌파 시도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발 좀 올라가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쌍절을 맞이해서 오량액은 백주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다음 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량액은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량액은 비중을 늘린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더욱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지난주 같이 비중 5% 늘렸었던 BH는 어떻게 됐는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BH도 지난주에 5% 추매했었죠. 추매 후에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24,0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은 살짝 밀려서 현재 22,850원인 상황입니다. 차트에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요.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이평선이 다시 정배열의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힘을 축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X의 출시와 베트남, 중국 및 본사의 신규 증설을 위해 400억 투자 결정 공시 등의 호재가 있는 만큼 BH도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BH도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익 실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현금 비중을 좀 만든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현금이 없어서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BH와 같이 추천드렸던 홈디포 비중 5%였는데 현재 전량 이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홈디포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서 좀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최근에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추세가 많이 꺾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그때 추후에 재진입을 할 텐데요. 지금은 전량 꼭 이익 실현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주에 구비강도 그렇고 이 홈디포도 그렇고 단기간에 너무 좀 이익 실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민아 F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제 스타일은 아니고 왜냐하면 매매 자주 하면 일단 매매하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자꾸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또 부담이 좀 있죠, 사실은. 그리고 지난번에 구비강 같은 경우에도 이익 실현한 뒤에 주가가 조금 더 사실 올랐거든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네. 홈디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성급하게 자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딱 보니까. 그러니까요. 현금을 만들려고 급하게 그냥 파는구나. 솔직히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세요? 네, 매매, 사실 김민아 FA가 좀 귀차니즘이 강해서 피곤하다 이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구비강은 좀 아까운 종목이긴 합니다. 좀 팔고 난 뒤에 더 상승하긴 했는데 홈디포도 분명히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최근에 추세가 너무 꺾인 만큼 좀 액티브한 관점에서 좀 이익 실현하는 거고요. 사실 또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파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익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본 게 아니죠. 네. 수익 보고 나오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현금이 있어야 또 다른 좋은 종목 편입을 제가 하겠죠. 지금 추천하는 종목마다 다 수익권인데요. 다음 종목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의 성향이 정말 다른 것 같고 이러한 다른 성향이 포트폴리오 그대로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이제 본인에 맞는 부분 채택을 하시면 좋으니까요.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시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규 종목 XT를 편입한 가운데 스타벅스 비중 5% 늘렸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지난주보다 하락폭을 좀 더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매주 이야기하는 그런 종목이죠.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하락의 폭이 크다 보니까 저도 심적으로 약간 좀, 그래서 변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차트 우선 보시면 어제 185.68달러, 전일 대비 0.57% 소폭 상승하면서 뭐 시장 상승분 그대로 담아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지금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이슈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에미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에미상입니다. 이게 드라마에서 아카데미상 그 정도 권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최고 드라마상이 이제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나오지 않고 훌루에서 나왔습니다. 훌루의 드라마 더 핸드메이드 테일에서 이 상을 받았는데요. 이 드라마 사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훌루 사이트가 약간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가 아마추어들이 영상 올리는 거라면은 훌루는 전문가들이 컨펌을 받고 올리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수상을 다른 드라마가 받았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항상 또 현지에서는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원래 핫한 주식은 말들이 참 많죠. 뭐 잘 되나 잘 안 되나. 그래서 또 이제 뭐 오리지널에 그렇게 돈을 붙어만 이렇게 상도 못 받고 뭐 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현지 전문가들 의견을 뭐 대체로 취합해 보면은 이제 훌루의 이번에 이런 반격이 특별히 넷플릭스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어제 새벽에 얘기를 했고요. 그 결과 주가도 역시 소폭 상승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별로 부담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부담이 별로 주가에 뭐 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구독자 재구독 비율. 이런 리서치 조사들을 보면은 다시 넷플릭스를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8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업계 평균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미 오픈되어 있는 이런 노이즈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입자 수 하나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동영상 스트리밍 관련 이런 기업들은 가입자 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네, 넷플릭스 정리해보자면은 다른 요소들보다 가입자 수의 증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이제 VNQ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점검하는데요. 어제 보시면은 소폭도 하락하면 0.66% 하락하면서 84.32달러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부동산 sek터 정체가 하락한 부분에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저희가 이거 변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시면은 뭐 꾸준한 모습으로 흘러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허리케인 어마가 특히 예상보다 적은 피해를 내면서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하면서 특별히 하락을 많이 안 했고요. 또 모기지 상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걱정거리들이 조금씩 더 없어지면서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지금 뱅가드사에서 벤치마킹 지수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쟁 펀드에 비해서 약간 언더퍼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11월 15일에 주주 총회가 있죠. 주주 투표로 벤치마킹을 바꿀지 안 바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뱅가드에서 벤치마킹 지수를 좀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을까요? 근데 사실 보통 ETF에서 벤치마킹을 바꾼다는 것은 뭐 구성 종목이나 운용 방향에 변화를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리츠의 가장 큰 매력인 인컴, 즉 배당 수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뱅가드 쪽에서 올해 좀 특수 분야 리츠들의 투자를 많이 놓쳤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될지 좀 그게 궁금한데 저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맞는 부분이고요. 변경이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 좋냐 안 좋냐 이러면 결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벤치마크로 새로 고려되고 있는 지금 지수가 가장 확률이 높은 게 MSCI US 인베스터블 쪽인데요.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이 지금 올해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쪽이 배당 수익률이 3.7%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평균 배당이 VNQ 같은 경우에는 약 4.3% 정도 배당이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리츠 투자하시는 분들이 배당 수익에 많은 매력을 느끼는 만큼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분명히 이 투자자들은 매력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11월 15일이니까 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적당한 때에 이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 다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봤는데요. 일단 두 분 다 상황이 좋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한마디씩, 각오 한마디씩만 좀 해주실까요?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저부터 할게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좀 소심한 투자자입니다. 소심한 투자자들 입장에서 항상 두 자릿수 넘어가면은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안정적이고 아주 소심한 모습 끝까지 초심을 유지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국내든 해외든 수익 나는 종목이면 가리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종목별로 좋은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